네, 안녕하십니까. 시어소프트의 박재우 이사입니다. 예, 오늘 저희 회사가 준비한 자료는요, 국산 RPA 솔루션인 워크빌더를 이용한 국내 공공부문과 제조업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RPA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전 시간이나 앞으로도 이제 몇 가지 세션이 더 남아 있는데 상당히 좀 현재 RPA 시장 전반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이제 뎁스 있는 기술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좀 가벼운 얘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RPA를 접근할 때 너무 어렵고 너무 무겁고 또 뭐라 그럴까요? 너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여러 가지 오해들도 많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 이번 사례 발표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들을 좀 불식시키고 특히 이제 공공부문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송파구청에서 이제 좀 작년에 좀 되게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는데요. 그런 송파구청에서 적용했던 사례 같은 것도 좀 같이 공유하시고 공공부문에서도 좀 RPA를 통해서 업무 혁신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회사 소개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것인데요. 주로 이제 공공기관 구축 사례는 송파구청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조기업 구축 사례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이제 자동화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소개하고 아울러서 이제 회계법인하고 그리고 특허법인에서 저희 자동화를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작은 건의 업무들 같은 경우도 RPA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같이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시어소프트는 201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아직 뭐 창업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 멤버들을 비롯해서 창업 멤버들 그리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멤버들은 거의 한 20년 전부터 이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테스트 자동화나 또는 뭐 분석이나 설계나 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을 가지고 컨설팅 및 이 개발을 진행했던 업무 전문가들이고요. 사실 RPA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 자동화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업무 자체가 좀 반복적인 업무이고 정말로 제대로 된 품질 보증 활동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매번 새롭게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RPA의 어떤 그런 로봇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회사의 어떤 주 업무 영역은 소프트웨어 공학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그리고 RPA 솔루션과 관련된 공급 및 컨설팅 그리고 SI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 이름은 제가 뭐 모두에서 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어소프트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아직 이제 뭐 설립한 지는 오래 안 됐고 또 워크빌더가 나온 지는 2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공서를 비롯해서 제조업체, 또 법률 분야, 언론, 그리고 통신, 회계 이런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이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RPA를 도입하면 뭐 어떤 운영에 있어서 이제 리스크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고객들의 경우에는 도입해서 지금까지 다 충실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이 워크 빌더 솔루션은 사실 이제 국가 R&D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솔루션이고요. 저희가 특징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핵심 기술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뭐 스크립팅이나 또 여러 가지 RPA 관련된 요소 기술들이 있지만 또 재미나게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향후에 이제 좀 기능을 좀 확장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템플릿이라는 어떤 개념을 정의해서 우리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업들을 자동화해 놓은 이 스크립트 자체도 하나의 어떤 표준화된 업무에 있어서는
하나의 템플릿처럼 다룰 수가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유사 업무가 있을 경우는 그 템플릿을 조금만 수정하면 그 업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템플릿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차기 버전에서는 이제 템플릿까지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빌더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타스크 빌더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자동화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태스크 빌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동화 스크립트를 로봇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반복 수행하는 로봇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플레이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로봇에 대한 라이센스는 이제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스크 빌더는 어떻게 보면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센터인 매니저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스케줄링이나 여러 가지 통계 정보나 또는 이 전체적인 그 시스템 전체를, RPA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사실 개발할 때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 초창기에는 이제 그 SI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자동화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서 외산 솔루션과 국내에서도 이제 몇 가지 제품들이 있어서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좀 상당히 좀 복잡한 IT 환경들을 결합하는 사업이었는데 특히 이제 한글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화 됐었고요. 또 이제 여러 그 ERP나 복잡한 그 솔루션들하고 결합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추가 개발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직접 이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자동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쌓인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워크빌더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크빌더는 태생적으로 그 한국형 IT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한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비표준 IT 환경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지만 국내 환경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RPA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솔루션의 특장점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국내 비표준 IT 환경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글이나 꼭 국내 환경에 필요한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사실 그 외국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하다못해 그 아예 한글을 뿐만 아니라 한글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만 쓰이는 여러 가지 ERP나 뭐 어떤 솔루션들과의 어떤 연동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희 이 워크빌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제공하면서도 가장 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거의 추가 개발이 필요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구매하시고 현장에서 어떤 자동화 요구사항들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그 자동화 설계를 진행한 다음에 바로 RPA로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해보면 거의 뭐 별다른 추가 개발이나 코드 없이 이 RPA 자체만으로도 거의 완전하게 이 요구사항들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워크빌더가 국내에 조금 더 액티브하게 많이 보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공공부문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구축 사례는 주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이트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송파구청이었고요. 송파구청은 인구가 약 65만 명이 사는 그런 지자체고 구청 직원이 약 2,0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트는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2020년에 도입해서 현재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그 구축했던 업무들은 크게 이제 홈페이지 관련된 업무가 있었고, 통합 대시보드와 관련된 그 통계적인 업무들이 있었고, 또 서비스를 좀 자동화시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건소 업무 이렇게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된 업무들은 주로 이제 민원 처리가 아무래도 이제 이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좀 자동화해서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대민 서비스,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홈페이지를 눌렀는데 뭐 작동이 안 되는 링크가 있다거나, 또는 이제 연관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눌렀는데 그 링크가 전혀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상당히 좀 시민 불만들이 좀 많이 폭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를 점검하고 링크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해서 개발팀에 넘겨주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었고요. 통합 대시보드는 이제 여러 가지 민원 처리 현황이나 통계 정보들을 취합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업무들을 자동화했고,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제 그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OCR을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기간제 일자리, 일용직 같은 경우도 이제 급여명세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법규가 바뀌어서 일용직 같은 경우 공공근로를 한 분들도 급여명세서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람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동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소 업무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요즘 뭐 코로나 시국이라서 가장 바쁜 조직이 보건소인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도 방역이나 또는 이제 보건위생 관련된 업무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과외로 발생한 업무들이죠. 이런 확진자 관리나 또는 격리자, 자가격리자들 관리하는 문제, 자가격리자들한테 키트를 배송하는 문제, 또 자가격리자가 되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자동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RPA를 적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사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해외 입국자 이력 관리 부분인데요. 혹시 이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제 해외 입국을 뭐 출국이나 뭐 출장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 업무의 경우에는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어떤 이제 해외 입국자 엑셀 파일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엑셀 파일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분들의 개인 정보를 읽어서 역학조사서를 한글 문서로 작성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한글 문서로 작성된 역학조사서를 인쇄해서 이제 제출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인데, 요것들이 이제 이 해외 입국자가 이제 뭐 꾸준하게 100명, 뭐 꾸준하게 50명 이러면 조직 내에서도 이제 업무량을 특정해 가지고 대응하기가 쉬운데, 이 해외 입국자가 사실은 상당히 가변적이고 뭐 평균 100명 정도 되지만 많을 때는 200명, 300명, 500명 늘어날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지금 세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구청 행정정보 시스템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이 해외 입국자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엑셀 파일을 열어서 각 개인별 개인 정보와 이 입국 정보들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역학조사서를 가운데 보이시는 이제 화면의 한글 문서인데요. 역학조사서를 일일이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성된 걸 가지고 이제 보관하거나 또는 이제 출력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이제 단순 작업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업무가 갑자기 이제 폭증하다 보니까 계약직 직원들을 뭐 6명 정도로 고용해서 이 업무를 전담했다는 얘기도 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RPA를 통해서 이 부분을 효율성 있게 대응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500명이든 1000명이든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들을 구축했고, 지금 보건소에서 이제 이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본연의 이제 방역 관리 업무나 뭐 보건위생 관련된 업무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건소 업무 중에서 자가 진단 키트 배송 업무의 자동화 사례인데요. 아마 저는 이제 뭐 아직까지 자가 격리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오늘 이제 세미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가 격리 키트를 받아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보건소에서 이제 관리하실 때는 이런 자가 격리 키트를 이제 배송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행정정보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습니다. 근데 자가격리자 명단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홍길동, 뭐 김갑돌 이렇게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이 사람의 주소나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이 필요하니까 그 정보들을 또 별도로 조회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보내기 위한 자가격리자 배송 명단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사실 한 사람이 이제 일일이 다 여러 개의 파일들을 확인하고 검색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문서를 만들어내고 메일로 전송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워크 빌더를 통해서 자동화한 결과 이제 약 한 100건 정도를 매일 이제 진행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100건 기준으로 약 10분 정도의 전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자가격리자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했을 때도 얼마든지 뭐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RPA를 도입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단순 업무들로부터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끔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환경 또는 갑작스러운 어떤 그 수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갖춘다는 것이 대단히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자가격리자 관리 프로세스인데요. 이 자가격리자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매일매일 이제 자가격리를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앱이나 아니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가격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건당국에서 수집해서 이분들의 안전성 유무를 다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걸 뭐 잊어먹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제 자가격리를 이탈하고 뭐 어떤 자가격리를 안 하고 뭔가 다른 어떤 뭐 이탈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이제 발생하면 그 부분은 좀 심각한 보건위생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점검 명단을 이제 확인해 가지고 그분들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로 전송해서 어떤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도 워크빌더를 통해서 자동화해서 그런 어떤 미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웹 링크 점검 사례인데요. 저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이 구청 홈페이지랑 연관되어 있는 배너나 또는 뭐 연관 산하 단체들 또는 이제 관련된 산하 조직들 또 여러 이제 협력하고 있는 뭐 부처나 뭐 그런 연관되어 있는 업무 부서들 이런 부분들이 다 링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링크들을 이제 다 점검을 했는데 약 한 20만 개 정도의 링크가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 중에 어떤 작동성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담당자들이 이제 체크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 RPA를 통해서 워크빌더를 통해서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만 건의 링크를 이제 일일이 다 눌러보고 나오는 화면들의 이미지를 비교해가지고 이게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오작동하는 그 링크들을 별도의 엑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개발팀이나 이제 유지보수하는 팀에 전달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약 20만 건을 이제 그 링크에 대한 정합성을 체크하고 검토하는데 약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이제 이 수작업으로 이 링크들을 다 점검했었는데 이제 RPA를 통해서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짧은 주기로 이제 어떤 문제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또 조치할 수 있는
그래서 대시민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청에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구청에서 민원 처리 때문에 한번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즘에 가시면 이제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직접 그 민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에 이제 뭐 자기 민원 업무를 쭉 입력하시면 그게 이제 그 해당 민원 창구로 바로 전달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실시간으로 이제 민원 처리 업무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키오스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이 그 민원 양식에 기재해서 수작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국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이 관공서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디지털로 전환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구청 내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경비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출 결의했던 내용들을 OCR 기능을 통해서 검출해내고 이것을 이제 한 50여 개 정도의 템플릿에 맞춰서 이제 기재한 다음에 이 기록으로 남기고 ERP에 이제 기조하는 등록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했고요. 뭐 일단 첫 시범 사업치고는 이제 성공적으로 잘 수행이 되어서 향후에 이제 전체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발송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제 공공근로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이제 저희 워크빌더를 통해서 수행을 했던 사례고요. 이제 진행 방식은 엑셀에 이제 전체적인 그 일용직 근로자 전체에 대한 그 급여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급여 대장이 있습니다. 이 급여 대장에서 각 이제 인원별로 급여 명세서 양식에 맞춰서 품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소요 경비나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급여 명세서를 만들고 만들어진 급여 명세서를 각 이제 개인에게 전달하는 그런 업무였고요. 이 부분도 이제 그 월말이 되면 거의 이제 뭐 월말마다 거의 한 10,000건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 10,000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이서 이제 이 작업들을 전일로 이제 처리를 해도 뭐 거의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던 업무였는데요. 이것들을 우리 워크빌더를 통해서 자동화한 결과 약 10분 만에 모든 게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겠지만 이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에 있어서 RPA를 적용해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제조업체와 중소기업들 사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지금 2명의 직원이 판매 관리와 그 물류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고 쇼핑몰이 있고 그리고 쿠팡이나 뭐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쇼핑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쇼핑몰에 이제 판매자로서 등록하고 거기에 제품들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력 제품은 그 레이저 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이 제품이 이제 판매된 그 현황들을 각각의 이제 쇼핑몰별로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판매되어 있는 주문 내역들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송 일정들을 정하고 그다음에 송장을 기록해내고 그 송장을 이제 출력해서 붙이고 포장해서 보내고 그리고 보낸 다음에는 배송 상황에 업데이트 해주고 이런 작업들인데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어떤 그 너무 단순 작업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사실 뭐 어떤 업무에 대한 그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이력까지도 이제 사실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해소하고
조금 더 이제 그 고객 관리나 또는 이제 그 상품 MD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그쪽에 집중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여러 이제 회사에서 이 어떤 주문서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주문 내역을 이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고 주문서를 인쇄하고 인쇄된 그 주문서에서 송장 정보를 또 엑셀로 생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송장 정보를 이제 다시 ERP에 입력하고 ERP 판매 정보 기재하고 그 다음에 거래 명세서를 입력하고 이제 포장에 이제 송장 붙여가지고 발송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인터넷 그 어떤 익스플로러하고 엑셀하고 그 다음에 자체 이제 ERP 그리고 엑셀과 인터넷 뭐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업무가 수행이 됐죠. 그래서 이 업무를 이제 저희가 자동화해서 진행한 결과 약 한 20여 개 사이트를 이제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그 워크빌더를 통해서 자동화 수행을 한 결과 약 1시간 내에 그 업무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허 사무소의 좀 업무를 자동화한 사례인데요. 이 특허 사무소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 해당 그 특허 법인에서 진행했던 고객들의 지체권에 대한 진행 상황들을 모니터링해서 해당 사항들을 뭐 고객한테 통지해야 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사항들을 담당자들이 이제 담당 변리사가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게끔 그 회사 내 게시판에 게재를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이제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최근 등록된 정보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특허청에 있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키프리스에 이제 들어가서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회사가 우리 특허법인이 대리인으로서 이제 청구했던 것들을 검색해 가지고 그 등록이나 아니면 뭐 보정이나 또는 뭐 취하나 또는 뭐 거절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행정 소송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그 행정 상황들을 다 확인해서 그 부분들을 문서로 작성을 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등록된 그 건의 경우에는 그 하단에 이제 보시면 등록돼 있는 그 특허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특허 등록 번호나 뭐 출원일이나 뭐 특허의 어떤 그 명칭이나 또는 뭐 언제 출원했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보들을 다 문서로 만들어서 이제 회사 내에 있는 그 포털에 등록하는 그런 업무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담당자가 일일이 진행했었지만 워크빌더를 통해서 자동화하고 약 한 15분 정도의 이 처리 업무들을 매일매일 데일리로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됐고요. 이 외에도 이제 이 특허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객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 특허나 이런 지체권 관련된 출원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주요 사업 모델의 하나이지만 또 중요한 사업 모델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특허와 관련된 지체권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어떤 특허나 지체권에 대한 바우처 같은 사업들을 만들고 그 바우처에 대한 공급 기관으로서 이제 특허 법인들을 모집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그 지자체나 또는 이제 뭐 테크노파크 같은 곳에서 특허 법인들한테 그 해당하는 이제 조건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고객들 중에서 특허 출원이라는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데일리로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들을 이제 우리가 참여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이 한 명이 매일매일 이런 그 약 한 30여 개 되는 사이트를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엑셀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사내 이제 포털에 게시를 해 놓으면
이제 관심 있는 변리사들이 그 사업에 이제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사업 참여를 진행하고 이런 형태의 업무들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워크빌더를 통해서 자동화해서 약 한 25분 정도의 이제 전체적인 업무들을 다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리고 이 특허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긍정적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특허 이 사무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권리 침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객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권리 침해 행위가 있는지, 또는 어떤 디자인이나 상표와 관련된 권리 침해 행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검색하고 확인해서 그 침해 여부나 이런 것들이 좀 일정 부분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침해에 대한 어떤 그 방어나 또는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또 관련성이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유사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지하고, 이런 반복 작업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향후에는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워크빌더의 향후 전략 및 가격 정책인데요. 저희 워크빌더는 2020년도에 이제 초기 1.0 버전을 개발해냈고,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론칭해서 이 RPA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워크빌더 1.5 버전을 출시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점은 가볍지만 강한 솔루션, 이게 이제 저희 워크빌더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무겁고 비대해지고 이런 것보다는 가볍지만 깊이 있게 지원하고, 또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개발이나 이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표방하고 있고요. 현재 RPA 핵심 기술 위주로 해서 기능 개선과 고도화를 수행하고 있고, 2022년에는 리눅스 지원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버전 관리 툴하고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체포 서비스 등을 좀 추가할 예정이 있고요. 2023년에는 워크빌더 2.5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형 RPA로 이제 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경에는 음성 명령을 지원하고, 그리고 OCR 기능이 정말 지금도 보면 이제 필기체나 이런 것들 인식에는 약간 좀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정말 필기체까지도 완벽하게 인식하는 OCR 기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저희 연구소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OCR 기능 개선을 이제 거의 한 100%까지 올리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이제 워크빌더의 향후 전략 및 가격 정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워크빌더 RPA 쪽 관련된 솔루션들은 연구 라이센스 지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연 단위로 라이센스를 갱신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제 연구 라이센스가 있고, 그리고 매년 이제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나가는 이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업무별 라이센스나 기간별 라이센스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태생적으로 워크빌더는 현장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내에서 SI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족함들, 불편함들, 그리고 기존의 RPA 솔루션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또 부딪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담아낸 솔루션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관공서나 뭐 공공기관들, 그리고 학교나 뭐 여러 이제 중소기업들에서도 한글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글 문서를 사용하는 그 업무 자동화 솔루션으로서는 워크빌더가 단연 최초이고, 또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빌더가
정말로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